우리가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고환율이 계속되면 외환위기 수준처럼 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도 당연히 좀 위기 가능성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때요? 일단 현재로서는 외환 위기를 전제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아니다.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강달러가 지속되면 외환 보유액이 점진적으로 소진돼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 보유액의 절대적인 규모가 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9위 정도 그래요? 됩니다. 어. 그러니까 외환 보유액도 뭐 예전에 외환 위기 때랑은 좀 네. 차이가 있고요. 보니까 올해 47억 달러가 줄어가지고 네. 너 4천억 달러 위협받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은 그럼 괜찮은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규모가 줄어든 규모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네. 추세예요. 왜냐하면 강달러 기조이기 때문에. 기저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네. 외환 위기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대외국에 그러니까 외환 위기는 대외국에 대해서 빚을 변제하지 못한 거예요. 금융위기는 국내적으로 금융기관에게 빚을 변제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때 위기 상황이 오는 네. 거예요. 그죠? 그럼 외환 위기는 뭐냐면 자 제가 한국이에요. 네. 기자님이 외국이에요. 네. 그럼 제가 돈을 빌려주기도 하겠죠. 그렇죠. 그럼 전 채권국이에요. 네. 빌려오기도 하겠죠. 채무국이에요. 근데 외환 위기 때는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었습니다. 빌려준 돈보다 네. 빌려온 돈이 빌려온 많았어요. 돈 많은. 근데 한국 경제 안 좋아 보이니까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야, 돈 내놔. 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린 당할 수가 없었던 당할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지금은 순채권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다. 무지막지한 순채권국이다. 제가 한국은행을 변호하고 네. 외환위기 안 온다고 뭐 이렇게 변호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이런 진단을 했을 때 외환위기로 지금 현재 진단하기는 어렵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네. 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자, 그 다음에 채무만 볼게요. 방금은 채권과 채무를 비교해서 봤잖아요. 네. 채무만 볼게요. 채무. 제가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돈이에요. 네. 근데 빌려온 그 채무액 중에 대외 채무 중에 일부를 단기 채무라고 하고 네. 일부를 장기 채무라고 해요. 근데 단기 채무 비중이 높으면 어떨까요? 지금 불안하니까 네. 계약이 종료된과 동시에 돈을 다 빼가겠죠. 네. 근데 장기 채무는요. 빼갈 수 없어요. 그렇죠.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단기 채무 비중이 높으면 위험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채무만 보더라도. 네. 근데 그 외환 위기 이후에 네. 단기 채무 비중을 절대적으로 줄여놓는 그 위험도를 이제 감안한 거네요. 그런 체계를 만든 거예요. 아.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순식간에 돈을 빼가기도 어려운 구조고 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채권국이니까 그럼 너네들도 돌려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외환 위기로 전개될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네. 강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과 돈을 소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죠. 네. 이걸 지켜내, 그러니까 댐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구멍들을 다 온 힘을 다해 막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완전히 기력이 소진되지 않을까 이런 국면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대외 신인도 관리가 이제 가장 중점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어제 나왔죠. 경제 정책 방향을 보니까 네. 이게 원화 환율 안정을 통한 대외 신인도 관리가 사실 방점으로 찍힌 네.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쨌든 환율 방어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겠다는 건데 좀 네. 잠깐 짚어주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요. 네. 대외국에서 봤을 때 세계 주요국 많은 대사관이나 뭐 외교부 관점에서 보면은 네. 한국이 이거 전쟁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홍콩 사태가 있거나 그렇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맞아요. 야 네. 거기 가면 안 된다. 우리 가지 말자. 위험하다. 일단 안 이렇게 가자 하잖아요. 이러죠. 그렇죠. 러우 전쟁이 일어나는 국면에도 사실 네.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은 그 거대한 땅의 일부거든요.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지만 러시아 여행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관련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극단적으로 다른 위치가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국에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야 가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가지 말라는 얘기처럼 네. 돈도 보내지 마. 그 나라에 직접 투자하지 마. 네. 혹은 원화를 사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서는 경제부총리가 그동안
대외국들과 소통했죠. 네. 우리 이런 상황이다. 객관적 이런 상황이고 이게 뭐 소요가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무력 충돌이 일어나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다. 네. 투명하게 지금 우리 한국 경제를 제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 저도 한 20km 거리거든요. 이 네. 방송국과 네, 집이. 네. 그 거리 아무 문제 없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나름 진정이 되는 네. 거죠.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환율이 이젠 지금까지 분석을 했고 전망을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한테 어떤 타격이냐는 건데 일단은 주변에 이제 뭐 유학생들이 있으시거나 뭐 수입 사업을 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진짜 안 그래도 힘든데 더 이중 삼중으로 힘든 일이 됐어요. 아까 말씀 주셨는데 산업별로 어려움이 타격도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일단 환율이 치솟을 때,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러니까 환율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네.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일단 이 채널 A 유튜브 채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네. 죄송한 표현이지만 강달러일수록 좋은 거예요. 같은 조회수 대비 그때 말씀 달러로 주셨죠.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울고 웃는 게 다릅니다. 근데 산업에서 봤을 때 단기와 중기로 나눌게요. 이거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웃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순수출국이니까.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업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뭔지 아세요? 파뮤예요. 그렇죠. 근데 강달러일 때 사올까요? 약달러일 때 사올까요? 약달러일 때 약달러일 때 많이 파뮤를 사와요. 네. 쌀 때 사오는 거예요. 사왔다가 재고가 한 6개월 분이 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강달러일 때는 계속 이 재고를 소진하다가 환율이 좀 진정되면 그때 원자재를 다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반면에 그렇게 네. 환해지적인 전략을 취할 수 있어요. 공급 관점에서. 네. 근데 매출로 보면 지금 어떨까요? 북미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거든요. 또 한류에 대한 열풍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달러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화장품 업계는 지금 현재 좋은 거예요. 네.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면 라면이나 스낵, 제과 이쪽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원재재가 역시 파뮤나 네. 혹은 밀, 대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이런 원자재도 역시 1년분 재고를 보충해 놓을 수 있어요. 창고가 있어요. 네. 그러면 재고를 많이 채워놓는 구간이 언제일까요? 환율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때죠. 그러니까 그 사놨던 원자재를 네. 사용하는 것이고 대신 비싼 가격에 달러 베이스로 네. 세계 여러 곳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웃을 수 있어요. 다만 우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우는 기업은 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기업. 이따가 항공사를 좀 다루시겠지만 네. 지금 항공사들은요. 네. 원래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냐면 항공유가 원래 굉장히 고품질 이 그 원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고품질 석유인데 이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계속 이 항공유를 이만큼 보충해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비싼 원달러 환율 네. 달러를 지불해 가면서 항공유를 가뜩이나 비싼 항공유를 사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매출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울고 웃는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장기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환율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잖아요. 원자재를 사와야 되는 격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장기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수출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원자재 부품 생산 장비를 다 수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그만큼 갈수록 수입 물가 부담이 고조될 것이라고 본다면 네. 물가 상승률은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강달러이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인하를 못하는 통화 정책의 딜레마까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너무 다 비싸고 너무 다 힘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 실제로 보니까 주변에 이제 유학생인데 외국에 사시는데
고민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미 장기간이고 말씀하신 대로 고환율이 유지가 됐잖아요. 네. 예전에 한번 말씀 주셨는데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가 이제 뭐 엔데믹이 되면서 힘들었다가 네.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임상 실험도 못했던 거 하고 수입품도 좀 사고 하려고 했던 찰나에 환율이 또 올라버리면서 맞아요. 그 재료들을 또 못 사는 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국가의 산업이 되는 건데 네. 전반적인 경제 타격도 굉장히 클 것 같긴 해요. 제가 수입업체 가장 힘든 업체 제가 잘 알고 계신 분 한 분의 사례를 들면 네. 여러분 이제 요즘 어디 식당이나 공항이나 이렇게 가시면 네. 돌아다니는 로봇 서빙 로봇 종종 보시죠. 요즘. 그렇죠. 예. 그 서빙 로봇 1위 업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조하지 않습니다. 수입해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대표님은요. 1년 동안 어떤 특정 식당이나 기관에 네. 이만큼씩 제공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겠죠. 계약을. 그랬겠죠. 얼마의 계약을 했겠죠. 그랬겠죠. 근데 그 계약했을 때 가격보다 지금 더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졌을 것 그럼 그 같은데. 계약을 이뤄야 될까요? 안 이뤄야 될까요? 이 업체는. 안 이루는 게 사실 안 이루는 게 좋지만 아니 그리고 못 하는 거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마진을 봐가면서 수입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는 거예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치솟으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파가 굉장히 크네요. 경제에. 힘듭니다.